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애플, 아마존 하면은 주제, 무슨 말을 할지 아시겠죠? 오늘 요새 이제 유행어가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 No, 주식 거리두기, Yes. 그래서 이제 부제로 좀 담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냐라는 것은 이제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 제목은 주식으로 부자들 생각을 버려라. 제가 실은 이제 부자들 생각을 버려라 1탄을 찍었죠. 근데 다소 조회수가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약간 노이즈 마케팅은 아니고, 그래도 또 주식 키워드를 여면은, 좀 많이 듣지 않을까 해서 제목 자체를 이제 주식으로 좀 였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더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좀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거 조니 부자 되기 습관, 조니 메리츠 대표 요새 엄청 유행하시죠. 그래서 저번 1편 때도 제가 이분 장기 투자 마인드, 이분은 꾸준해요. 가치관이 확실한 사람을 만난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생각이 다르고 오늘 생각이 다르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가치 있는 것만으로 되게 불안한데, 사실 지금 뭐 저도 1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최저점이다, 더 온다 했는데 결국에는 뭐 이번 주 보면 오르잖아요. 물론 다음 주에 떨어질 수도 있죠. 아니면 진짜로 내일 모레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진짜 알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마켓 타이밍이라는 것은 없다, 아니 알 수 없다, 신의 영역이다. 그래서 그냥 꾸준하게 기계적으로 살아라고 얘기는 해요.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사실 3월 한 중순 말 이쯤에 최저, 3월 한 20일경, 18일, 19일, 20일경이 최저점이었잖아요. 그때 모든 게 최저점이었어요. 폭락 그 자체였는데, 3월 말쯤에 아니면 비단 저번 주만 해도 조금씩 오르잖아요. 그 최저점에 샀으면 이미 부자 되는데. 근데 사실 그때 어땠습니까? 3월 18, 19, 20 생각해보세요. 그때 폭락했을 때 아무도 안 샀거든요. 더 떨어진다. 왜냐면 무서웠거든요, 사람들이. 이러다가 내가 샀다가 내일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올랐잖아요. 그래서 3월 말만 봐도 그때가 다시 오기만 하면 다시 살 거야. 지금 노리고 있는 사람 많죠. 근데 내일 만약에 20% 폭락한다 그래도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학습 효과가 있어서 산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선뜻 나서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는 주가 가치가 확실히 떨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기업은 망하지 않는 우량주라고 생각하면은 주어라, 줍줍해라, 바겐세일 기간이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 딱 오늘까지 활활 타오른 걸 돌이켜보면은 조니 대표의 말이 맞았죠. 그래서 이거 제가 쓴 건 아니고 네이버에서 다운받은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만약 20살에 조니 대표를 만났더라면, 이분이 몇 살인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뭐 이분의 마인드 참 맞죠. 그래서 저도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을 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조니 대표 처음 만났을 때, 만나지는 않고 이제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걸 강의를 좀 들었을 때 우와 맞다 라고 했는데, 그럼 장기 투자를 제가 그래서 샀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이분은 10년, 20년 노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당장 내 손에 떨어진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마음이 이게 맞나?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부자 되지 못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부자들 그릇은 따로 있나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래서 장기 투자는 워런 버핏도 강요하고 그러겠지만, 제가 감히 조니 대표는 한국의 워런 버핏이라고 타이틀을 걸긴 했지만, 좀 디테일하게 좀 더 알고 싶어서 계속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당연히 주식농부 이분, 그 박용욱 분, 이분의 북도 리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또 이 책을 또 봤죠. 이 책을 보니까 좀 재밌게, 이분이 쓴 책을 보니까 똑같이 조니 대표로 같이 가는 일관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책 중간에 재미있는 일화가 나옵니다. 장기 투자는 그냥 묵혀두기냐, 어떤 얘기 나오냐면, 선배랑 후배랑 소주를 한잔 하다가
선배가 주식 떨어져가지고 뭐 이렇게 신세한탄을 하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후배가, 그러니까 선배님 장기 투자를 해야죠. 저는 10년 묵혀뒀습니다.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어? 10년 전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되게 슬픈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해요. 장기 투자라 하면은 뭐가 장기 투자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죠. 근데 조니 대표는 10년, 20년 이렇게 되는데, 근데 애매모호하잖아요. 물론 이제 조니 대표의 모든 영상에서 그냥 도외시 하는 건 아니다. 본인도 앞으로 사양 사업이 될 것 같은 것은 뭐 팔고 새로 신규 오를 것 같은 것은 산다. 워런 버핏도 사실은 IT는 자기가 잘 모르니까 투자를 안 한다 했다가 하잖아요. 하기도 하고 전통주에 대해서 선호하고 뭐 그런 거긴 한데, 이제 그분도 트렌드를 좀 보다 보니까 아닌 것 같다. IT 쪽이 확실히 그 성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 바꾸잖아요. 똑같은 것처럼 조니 대표도 그런 걸 한대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건 구체적인 지침은 안 줘요. 뭐 그런 기업을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돈이 길러야겠지만, 그래서 저도 이게 고민을 해봤죠. 그래서 저도 계속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하다가 제가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언제 팔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조니 대표의 책을 읽으면서 장기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절대 망하지 않는 게, 그러면서 제가 이제 미국, 우연찮게 또 미국 주식 관련 책을 봤어요. 맞는 말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트럼프나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패권이 좀 흔들리긴 하지만, 여전히 사실 제가 살아있는 한, 제 몇 살인지 궁금하시겠지만, 살아있는 한 좀 오본가? 하여튼 최소 5년, 10년 내는 중국으로 미중 패권 싸움을 하잖아요. 중국으로 권력이 이양하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이제 미국이 예전과 같은 뭐 강대국으로서의 리더십은 없다고 해도, 아무래도 어찌됐든 미국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리더십 발휘하려고 하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데, 단지 발휘하지 않을 뿐이죠. 보호무역주의를 좀 돌아서서. 근데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이라는 그 풍토가 자본주의의 그 천국이죠. 그래서 IT 기업도 많이 나오고 스타트업도 많이 나왔는데, 아마존 사실은 10년, 20년 전에 아직도 기억나요. 온라인 서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물류부터 해가지고 심지어 우주항공까지 이제 나아가려 하던데, 아마존은 제가 여기서 뭐 아마존 좋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뭐 그냥 다른 영상을 찾아보시고, 아마존 좋다는 것은, 그리고 최소 제가 봤을 때는 5년, 10년 내에 절대 망하지 않아요. 물론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망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IT 플랫폼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망하지 않고, 다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처음 투자를 했죠. 그래서 나는 아마존 사서 영원히 가지고 있어. 영원은 아니고 10년, 20년 가지고 있어야지. 근데 딱 샀는데, 저 책을 읽었잖아요. 근데 지지부진해요. 정확히 공개를 하겠습니다. 계좌 인증까지는 안 하고, 2000년 1월 16일 별로 안 됐죠. 한 3개월도 약 3개월 됐죠. 3개월도 채 안 됐는데, 1800 주당 1870원에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을 따지면 그냥 1000원으로 가정하면은 187만원. 한 주에 187만원 비싸죠. 187만원 샀는데 어제 팔았습니다. 생각이 좀 바뀌었거든요. 어제 갑자기, 요새 나스닥이 확 불타오르잖아요. 엄청 올랐어요. 사실 2020에 팔았죠. 우리 돈을 202만원에 판 거죠. 우리 돈을 계산하면, 단순 계산하면은 25만원 수익이 난 거죠. 그래서 8% 수익이 났어요. 물론 이제 미국은 소득세 25%인가 22%인가 소득세를 떼요. 우리나라는 거의 8% 그대로 먹는데, 수수료 일부 제외하고 소득세가 거의 없어요. 그 단점이 있긴 한데, 그래서 약간 장기 투자에 대한 좀 생각이 바뀌었죠.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이거는 invest.com 찍혀있죠. investing.com에 들어가면은 앱도 있고, 인베스팅을 앱 깔면 되고 정말 좋아요. 뭐 사이트는 사실 오늘 처음 들어가 봤어요. 웹사이트는 보통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밑에
약간 크리게에서 잘 안 보이는데 5년으로 체크가 돼 있잖아요. 일주, 일일, 일주, 한 달, 세 달, 6달 이렇게 써 있는데 1년, 5년 최대.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5년하고 최대를 봅니다. 최소 제가 5년, 10년이라고 했는데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면 저는 적정 주가와 우리 내가 살 때 팔 때의 기준이 뭐냐 하면 5년을 봅니다. 그 다음에 최대 하면 10년 이상 나오는데 최소 우리가 5년이라면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 5년 전에 뭐 하셨어요? 생각 안 나시죠? 5살이 어렸을 때예요. 5년 전이라고 하면 최소 5년 동안의 최저가에 사면은 그런 걸 장기 투자해야 돼. 그럼 최저가가 얼마였냐? 제가 체크했죠. 1400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1447 원이었어요. 한 주당. 우리 돈으로 따지면 144만 원. 인데 어제까지 올랐냐? 네. 이 위에 써 있죠. 2011. 2011. 너는 2020에 팔았다며? 그 호가죠, 호가. 제가 2011까지 취소이니까 어제 2020에 내가 걸어놨는데 그거 팔렸어요. 평균적으로 어제 일평균 주가가 201만 원이라는 소리거든요. 엄청 올랐죠? 이거 근데 아마존 아마 발전할 거예요. 주당 단가 오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하면은 최소 5년 내 최저가로 사면 그거는 네, 묵혀두면 됩니다. 그거는 144만 원에 사면은 묵혀두면 돼요. 이 기회가 언제 오냐? 에이, 그거 언제 와?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제가 다시 봤어요. 가장 최근의 저점이 언제였냐? 그러면 2018년 12월 1일입니다. 2018년 12월 1일이면 1년 반 전이에요. 1년 반도 아니지. 1년 3, 4개월 전이에요. 맞죠? 1년 3, 4개월 전입니다. 1년 3, 4개월 전에 1501이 왔어요. 150만 원. 왔습니다. 150만 원대 샀어야 됐어요. 우리가 이제 이게 저점인지 모르겠다. 그럼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데 분할 매수라는 게 어설프게 내려갔을 때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처럼 너무 불안해.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분할 매수인데 아마존 더 안 내려갑니다. 아니 물론 이미 그러니까 5년 이걸 보는 이유가 5년 별다른 이슈가 없어요. 별다른 이슈가 없는데 5년 대비 최저가 1447 달러였잖아요. 근데 2018년 12월에 갑자기 1501이 왔어. 그러면은 잘 올라가다가 그러면 사실은 사야 됩니다. 기회다. 몇 년이죠? 네. 기회 사야 됩니다. 이때 샀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을 약간 잘못했었는데, 5년에 아예 최저는 아니죠. 사실은 아마존이 엄청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제 기준치를 다 맞죠. 누가 봐도 지표 분석까지는 아닌데 누가 봐도 이때가 가장 사실 2018년 3월 1일 이때 기점으로 그 전으로 돌아갈 추세는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144.7 정도가 누가 이거 보면 제가 무슨 뭐 수학으로 분석한 거 아니고 감인데 제 판단은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마존은 150만 원 정도 가장 최근에 1년 한 3개월 전에 150만 원 정도 사면 이거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150만 원 정도가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예요. 근데 187원에 1870 사잖아요. 엄청 상당히 고점에 산 거거든요. 최근에. 그러면 2020 쭉 가냐? 그렇지 않잖아요. 또 내려올 겁니다. 갈 수도 있는데 내려오게 돼 있어요. 주가는 영원하게 그러니까 일정 기간 내에 오르긴 하는데 뭐 이렇게 출렁이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실 그런 거죠. 최근 한 달을 좀 보겠습니다. 최근 한 달에 코로나 때문에 약간 긍정적인 어떻게 보면은 죽기에 좋죠. 코로나 때문에 정말 좋을 기회가 왔습니다. 언제 왔냐? 1676 167만 원대가 왔어요. 이것도 상당히 좋은 기회였어요. 사실 이때 이게 저점인가 이때가 분할 매수예요. 제가 아까 말씀했지만 1447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1501까지는 다시는 그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최소 167까지 왔으면 아마존 안 망하는 회사잖아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물류가 강화되고 뭐 온라인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더 잘 나가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 대비 하락이 되는 거 전혀 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락이 돼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때 주워 담아야 됩니다. 그냥 1676, 1700 안타까워 그냥 사고 이거를 이제 마음이 의사결정해야 돼요. 저는 이런 거는 이걸 이때 샀으면 좀 안달이 났다 하더라도 그 전 그래프를 보면 되잖아요. 그 전 그래프가 1800까지 갔잖아요. 근데 최소 자기가 진짜 안달이 났다 그러면은 1800에 팔았어도 얼마 이익이에요? 수익이 그래도 10% 이상 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손쉽게 10% 이상 먹을 수 있어요. 정말 손쉽게. 그리고 단타 하려고 마음 먹어도 이 그래프 보면 단타 할 수 있어요. 쭉 보시면은 최근에 많이 내려갔죠. 최근에 그러면 다시 1870 정도까지 내려오면 또 사면은 오늘같이 어제처럼 2020 정도까지 또 수준이 온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파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8%에 25%, 22% 정도가 정보가 떼가지만 그래도 예금 금리보다는 많이 법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1편에 말씀드렸지만 부자들 생각을 버리십시오. 나는 예금 금리보다 높게 벌겠다. 지금 보세요. 예금 제가 말했지만 1000만 원을 내놨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을 1년 연해야지 20만 원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3개월 됐죠. 3개월 1000만 원으로 아마존을 샀어요. 그러면 8% 수익 나왔으면은 3개월 만에 80만 원 나왔습니다. 거기에 20%를 80만 원 20%를 뭐 정부에 내요. 세금으로 소득세로. 그럼 20만 원 정도를 낸다. 그럼 60만 원 이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6%. 난 6%만 3개월 만에 6% 벌면 예금 금리보다 높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매일 하루씩만 그러니까 하루씩만 우량주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이렇게 내려갈 때 주어서 그냥 하루에 한 번씩만 나스닥 들여다 보세요. 그리고 팔아요. 오히려 세계 1등 기업, 미국 기업의 이득은 뭐냐? 한국 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가 많고 뭐 동학 개미들이 많이 요새 많이 있지만 한국 기업은 조바심 나요. 왜? 워낙 국지가 작아요. 그래서 하루에도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사실 뭐 백화점이나 이런 거 예전에 잘 나갔지만 지금 망할지도 모르잖아요. 물론 문도 많이 닫고 그래서 불안하잖아. 근데 아마존 안 망하거든요. 그리고 미국 기업이잖아요.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미국 기업이 떠나서 세계적 기업이면 세계의 모든 자본들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비단 저는 대한민국에 여기 한 곳에 있는 일개 개미가 아마존을 사잖아요. 그러면 저기 하다못해 아프리카에 있는 일개 개미도 아마존 사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엄청 큰 기관, 국민연금 이런 기관들도 아마존을 삽니다. 그럼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국민연금도 아마존 사요. 그래서 하루에 정말 천문학적 금액들이 주식에서 오고 갑니다. 오히려 그래서 개미가 우리 같은 일개미들이 더 유리하다고 말하잖아요. 그거에게 저는 100% 공감합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와 어디 뭐 고객이 와가지고 빨리 이거 수익 좀 내세요. 우리 목을 조릅니까? 그러니까 우린 여유가 있어요. 우리 열면 띵까띵까 하면서 내가 파고 싶으면 팔 거야. 그래. 아마존 그래. 지켜보자. 언젠가는 예를 들어서 언젠가는 그냥 단타 진짜로 난 부자될 생각 없고 뭐 3개월에 한 10% 정도 수익 얻겠다라고 생각을 고쳐 먹는다 치면 이 그래프대로 하면 1850 정도 1800 정도에 무조건 사세요. 사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2000 정도 오면은 그때 계속 파세요. 그거를 계속 반복하세요. 그러면 올해 1년 동안 제가
장담하는데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수익을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해보세요.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예금 금리보다 훨씬,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이거는 제 타이틀, 부자들 생각을 버려라, 이게 맞는 거예요. 부자들 생각 말고 난 적당히 스트레스 안 받고 적당히 예금 금리보다는 많이 벌겠다, 담배값 이상 벌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이 전략으로. 괜히 근데 눈 돌아가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네, 방금 제가 말해버렸는데 언제 살 건데 라고 하면은, 뭐 사실 1년치를 봐보세요. 1년치 하면은 1년치 중에 코로나 오기 전에 2019년 6월 3일 날, 한 8개월 전이죠. 8개월 전에 1692 왔어요. 우리 돈으로 170만 원 정도 됐죠. 이때 사가지고 또 장기로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그건 자기의 가치 판단인 거고, 나는 그래도 단타 노릴래 라고 하면은, 근데 1690 정도에 팔긴 좀 아쉽긴 해요. 왜냐면은 수익률이 상당히 높을 거니까,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아예 저점에서 정말 샀으면은 오래 가지고 계시고, 제가 저설프게 한 180, 1800에 샀으면, 물론 10년 뒤에 보면은 1800도 엄청 저점일 수 있어요. 물론. 근데 알 수가 없죠. 그거는 그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그 정도 부자의 그릇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거는 듣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고, 이 기법대로 하면 정말 스트레스 안 받고, 제 제목 그대로 부자들 생각 버리면은 예금 금리 이상 벌고 용돈 벌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오래 벌 수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그 굴지가 크면 클수록 더 좋죠.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국내 투자,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아마존에 좀 묶여 있어서 어제 팔아버렸지만, 그래서 지금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단타 많이 이제 들어갔는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에는 관심이 없다가 엄청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게다가 22% 소득세 안 떼잖아요. 예를 들어 100만 원 내가 미국 100만 원을 아마존으로 벌었다라고 하면은 22만 원 떼가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아깝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팔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0년, 20년 가지고 있을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아마존 판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고점에서 샀어. 그냥 그걸 팔고 다른 거 이미 저점인 게 이미 너무 나 코로나 때문에 넣친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나스닥에도 완전 죽을 게 쌓여 있었거든요. 심지어 말 안 드렸지만 코카콜라도 39달러, 38달러까지 내려갔어요. 지금 한 45달러? 뭐 작년 평균 보면 50달러였거든요. 솔직히 그것도 단타로 하면 39달러까지 가면 사실 이건 장기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도 똑같은 전략이 통합니다. 코카콜라? 오런 버핏도 가지고 있고 별로 안 망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까지 안 망하니까 아마존하고 똑같은 전략을 쓸 수 있어요. 그런 거 주었어야 되는데 달러가 없었죠. 아마존 빨리 정리하고, 그때도 이미 아마존은 코로나 때문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아마존은 역시 아마존이었어요. 그 수익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한 3개월 가지고 있어요. 그거 보고 있었거든요. 야, 역시 제가 회사에서 그랬습니다. 역시 아마존이다. 아마존은 안 꺼집니다. 라고 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대단한 주식인 거죠. 그러다가 국내에 관심이 생겼어요. 소득세 하나도 없이 100만 원이면 내 100만 원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게다가 국내 주식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보니까 주중에 마음 편하게 또 내가 사고 팔 때 할 수가 있고, 근데 달러면 왠지 좀 거리감이 있잖아요. 또 미국 주식이니까 밤에 내가 잘 때 하니까 시차도 완전히 반대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국내에 관심이 있었고, 국내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현대자동차, 솔직히 테슬라나 현대자동차가 수소차에 좀 오리엔다 하잖아요. 테슬라가 이게 솔직히 알 수 없죠. 5년, 10년 뒤에는 전기차가 우리 회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굴러다닐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밀리고 있고, 사실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세계 굴지의 자동차 기업들이 공장을 닫고 있고, 심지어 현대자동차도 공장을 닫고 있어요. 글로벌리하게.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현대자동차가 많이 위상에 떨어졌지만 협력 업체가 엄청 많고 거기가 그네들이 고용하는 인력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도산을 한다라고 하면 정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무조건 구조 자금이 나올 거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입과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거릴 겁니다. 똑같죠. 삼성전자의 동학 개미 운동이 일어나는 것 똑같은 겁니다. 삼성전자가 물론 그렇게 실제가 안 좋죠. 근데 저도 현대자동차 분들 들으시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미래가 그렇게 엄청 투명하자라고 밝다고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면은 뭐 전기차 시장에서 좀 늦었고 사실 고질적인 노조 문제도 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밝다고 보지도 않지만 망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3월 18, 19, 20 이때 보면 6만 5천 원까지인가 갔어요. 야, 그때 무시무시했죠. 그때 샀으면 대박 났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역시 부자 될 그릇은 사실 그때는 국내 주식 관심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제가 언제부터 생겼냐? 3월 20일? 그 저점하고 올라올 때. 그 다음 주. 그때도 충분히 저점이었는데, 그때는 딱 보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딱 하나 성공했어요. 어떤 거 성공했냐? 대한항공이 딱 떨어졌는데, 모든 사람이 삼성전자 얘기하고 있었을 때, 저하고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80%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고 있었을 때, 20% 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 안 한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논리는 똑같습니다. 제가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사실 제가 이제 리뷰를 많이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진짜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사실 주식 투자할 때 물론 이제 지금까지는 거의 손해를 안 보고 이익을 봤기 때문에 이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좀 약간 자만심이 있어요. 그러다 훅 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훅 간다라는 그런 책도 많이 읽고 근데 실전이 없었을 뿐이지 저는 약간 지식은 실천이 부족한 지식인이라고 감히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마음 관리하는 방법도 많이 어렸을 때 공부를 많이 했고 심지어 명상도 한 반년? 6개월 정도 매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음 다스림도 좀 해왔고 그래 이게 혹시 주식 투자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단타에 좀 맛을 들였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을 조금 연하는데 그때 운 좋게 진짜 폭락에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랬어요. 항공 내가 정부라면 똑같은 겁니다. 현대자동차하고 대한항공 1등 기업인데 이게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1등 기업 망하지 않는다. 근데 무섭잖아요. 근데 최저가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엄청난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근데 그때 간이 쾅하만 해가지고 금액이 적게 해서 그렇지. 물론 이제 결과론적인 겁니다. 그때 또 성공하고 그 적은 금액으로 그 수익을 엄청 올리니까 이야 이거 봐라. 이거 팔면 바로 내 돈이잖아요. 이거 봐라. 적금에 묶여있는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적금 다 깨서 그거를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크면은 금방 부자 되겠는데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래서 부자 그릇이 부족한 거겠죠. 사실 몇 개 성공했었는데 적금을 더 많이 깨가지고 한꺼번에 물론 이 결과론 쪽이에요. 한꺼번에 그걸 였으면 똑같은 4% 저는 4%에서 나오거든요. 그 이상 욕심 안 냅니다. 똑같은 4%를 냈다 하더라도 1억에 4% 400만 원이죠. 1억에 4%가 400만 원 맞나요? 4천만 원인가? 좀 헷갈리네. 하여튼 그 정도 4% 정도만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국내 주식에도 관심 생기다가 그래서 저도 사실 일개 개미인치라 이제 주식을 좀 장기 투자가 아니고 단타를 좀 하려고 그러니까 원래는 그쪽에 관심 전혀 없다가 단타하는 분들의 그냥 주식 하신 전체적으로 단타든 장타든 유튜브를 많이 듣다가 이 야손TV 이분을 좀 봤어요. 이분 아시는 분 많으겠지만 이분하고 전혀 아무 인척관계 전혀 친인척 관계 전혀 없습니다. 이분의 말을 딱 한마디 요약하면 이겁니다. 주식은 마음으로 시작해서 마음으로 끝난다. 제가 아까 명상 얘기했던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분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법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건 것 같아요. 마음 관리. 그리고 이분이 기법 중에 가장 매일 강조하는 이겁니다. 올팔내사.
오를 때 팔고 내리면 사라. 그리고 기다려라. 이거. 그러니까 마음으로 시작해서 마음으로 끝난다라는 게 이 기법을 밑에 있는 이 기법 두 개를 마음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대한항공으로 대박이 나자, 대박까지는 아닌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개를 이었어요. 신세계 이런 데 이었어요. 그래서 수익 좀 봤죠. 신세계 지금도 오르고 있죠. 그리고 물론 팔고 나니까 저는 목표 수익률 낮게 본다 그랬잖아요. 제가 하루에 7% 보고 나왔습니다. 그 하루에 그냥 7%, 그러니까 추세에 오르고, 근데 저는 이제 더 길게는 안 봐. 아, 이미 나의 목표치를 도달했다라고 해서. 근데 이게 오르는 추세라서 굳이 팔진 않았어요. 이제 장을 마감하고 나서 이제 그날 팔았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여러 거에서 이득 봤거든요. 뭐 GS 홈쇼핑. 사실 이런 거 있죠. 저는 절대 이 투자하는 것도, 국내 투자도 여기는 적어도 5년 내 망하지 않는다. 신세계가 뭐 백화점도 있고 그러지만 뭐 여러 가지 사업군이 있잖아요. 5년 내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GS 홈쇼핑 오히려 잘 되면 잘 됐지. 물론 제가 뭐 재무 분석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미. 근데 아까 그 그래프 인베스트닷컴에서 제가 그래프 다 봤어요. 5년 내에 엄청 잘 나가고 있던 거였고 가장 최하점이었어요. 이거는 망한다 하더라도 그거 아세요? 파산까지 가려고 그러면 뭐 정부 언론에서 떠트리고 뭐 또 매각하고 뭐 아시아나 하는 거 보세요. 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질질 끌어요. 그 질질 끄는 와중에 주식은 또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또 지금 죽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저같이 아까 대한항공 반대 시각이 있거든요. 소수의 의견. 삐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들어와서 주식은 계속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고 싶은 건 자꾸 욕심 생기잖아요. 제가 4%로 정해놨는데 이걸 깨고 싶고, 그 다음에 올팔내사는 알겠는데 신세계를 팔고 나왔는데 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이 딱 있는데 이거 뭐예요? 올팔내사잖아요.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야, 이거 지금 들어가서 그냥 10분 내에 2%. 그래. 어떤 생각이냐면 4%지만 나의 원칙은 4%인데 그냥 빨갈 때 들어가서 오를 때 사서 오를 때 팔자. 올싸 올팔 그러니까 맞나요? 올싸 올팔을 하자라고 해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와, 진짜 제가 진짜 주위에 그 말을 했어요. 오른손이 하려고 하는 것을 왼손이 알게 해서 왼손이 오른손을 잘라버리게 주식할 때 해야 된다 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와, 이게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을 하면 할수록 정말로 제가 명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명상 만용론자는 아닙니다. 명상을 하면은 진짜 마음이 다 다스려지고 그러지 않아요. 저도 눈이 돌아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말을 이 야손TV 야손 이분께서 말씀하신 걸 되뇌깁니다. 올팔내사. 그리고 마음 다스림이 이거예요. 신세계를 딱 나왔는데 더 오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 이거는 어차피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 어차피 나의 그릇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요새 가장 안타까운 게, 뭐 사실 이건 주식 투자까지는 아닌데 CGV 말 많잖아요. 전 CGV를 제가 입에 달고 다녔어요. 단내 나도록. 제가 영화를 원래 좋아하기도 해서 주말마다 영화 보러 가요. 뭐 정말 근데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뭐 제가 가족들하고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누나가 있는데 누나한테 그랬어요. 주말 같이 어디 가면서 나는 그 CGV 엄청 주식 투자 하는지 몰랐어요. 처음에 얘기했죠. 그러면서 대안하고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랐더라고. 정말? 눈이 뒤집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넌 하지 마 라고 이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 CGV 얘기를 했어요. 난 CGV 정말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또 이제 저희 누나가 좀 아는 척 좀 하거든요. 누나가 뭐라 하냐면 아니야 넷플릭스야 라고 단번에 나오더라고요. 이 얘기는 넷플릭스는
지금 개나 수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넷플릭스도 좋은 회사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 있어서 지금 아까 그 5년 그래프 보면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기회 오긴 왔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국내에 좀 꽂혀 있어가지고, 그리고 자금이, 그리고 또 미국 주식은, 사실은 미국 주식은 아마존에 많이 묶여 있어가지고 그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묶여 있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했어요. 여유가 없었고, 만약에 좀 더 여유가 있었고, 그 국내 투자의 장점은 그 매수 매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좀 감각이 좀 생겼어요. 그러다 그래서 제가 아마존 판 게 그거예요. 국내의 매수 매도의 경험 쌓여가지고 이럴 바에는 내가 아마존을 팔고 그 달러로 저평가돼 있는 기업들, 우량 절대 망하지, 똑같죠.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절대 망하지 않을, 아직 내가 살아있는 한은 아니고 적어도 5년 내에 망하지 않는 기업들, 나도 알고 있는, 전 세계인들이 알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면 단타로도 충분히, 지금 제가 신세계에서 이득봤던 거, 대한항공에서 이득봤던 것들처럼 달러가 지금 비싸잖아요. 달러를 배로 굳이 내가 지금 달러가 지금 더 들어가고 싶어도 환전이 너무 비싸잖아요. 1255원이니까. 너무 비싸니까. 달러로 굳이 환전할 필요도 없이 달러 자체를 키울 수 있겠구나. 그래, 미국 정부에는 소득세로 22% 낼게. 그래, 내고도 수익만 내고 팔면은 달러가 늘어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맞아서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결론은 국내든 미국이든 이 원칙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맞다. CGV. 이렇게 말이 꼬이네요. CGV가 지금 엄청 올랐어요. 지금 제가 이빨 털고 있었는데, 근데 나는 진짜 저번 주에도 얘기했어요. 저번 주 일요일 날도 얘기했습니다. 일요일 날도 CGV가 폭발 전이었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땐 CGV를 지금 들어가면, 사실 지금 내가 코로나가 솔직히 6개월 이상 갈 것 같다. 지금 들어가면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약간 손해본 느낌으로 6개월간 들고 있어야 되니까 그게 좀 부담되죠. 나는 그래도 코로나 말미쯤에는 들어갈 생각이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말이 뭐야? 한 20% 30% 올라왔어요. 와, 20% 30%면은 미친 금액입니다. 사실 미친 금액입니다. 사실 인생 역전도 그 시드머니만 컸다고 하면 가능한 금액이에요. 와, 이미 CGV가 많이 저점에 가 있었거든요.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더 떨어지면 난 더 산다라는 이제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난 무조건 들어갈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사람들이 누구나 대중 80%가 생각하는 게 넷플릭스잖아요. CGV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가면 안 돼. 영화가 다 망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약간 삐딱한 사람들, 저같이. 그래도 언젠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놀 데가 없잖아요. 맨날 낚시하러 동해 가고 강릉 가겠습니까? 놀 데가 없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영화관 가서 주말에 연인들하고, 특히 가족들, 주말에 뭐 합니까? 아이들하고 뭐 하러 가죠? 영화 보러 갑니다. 놀 데가 없어요. CGV 오히려 지금 문 닫으면서, 물론 중국 업체에 매각될 수도 있죠. 근데 그 브랜드는, CGV라는 브랜드는 유지할 겁니다. 그래서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사실 과거에 7만원까지 갔거든요. 그냥 17,000원이었는데, 물론 지금 23,000원까지 갔어요. 너무, 저는 이번에 떨어지면 무조건 살 겁니다. 물론 이제 학습 효과가 있어요.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는데 무조건 사야 돼요. 안 망한 이상은 최소 2배 갑니다. 저는 3배까지 봤는데 2만원에서 6만원까지는 간다. 근데 사실 6만원까지 간다라까지는 힘들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내비 근성이 있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코로나 거의 끝나고 영화 재밌는 거 하나 개봉한다고 해서 손 잡고 이 뉴스가 나간 순간 불개미들이 달려들 겁니다. 이건 명확한 겁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CGV를 엄청 좋게 봤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음 다스림 또 들어갑니다.
진짜로 오늘은 진짜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 아, 내가 그렇게 입을 달고 다녔었는데. 그런데 이런 거죠. 애초에 내가 국내에 시간 돌려보겠습니다. 국내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애초에 내가 주식을 이제 가정법인데, 마음 다스림에는 가정법이 가장 좋습니다. 애초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면 마음도 전혀 마음 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다른 척 보고 주식 관심 없었으면 아유 코로나 때문에 귀찮고 밥 먹으러 나가기도 귀찮고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신세한탄하고 끝났을 건데 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까? 이미 내 돈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내가 들어가고 싶다라고는 노래 불렸지만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도 온라인 그 아마존 옛날에 온라인 서점 옛날에 구상했었어. 근데 실행한 사람 누구죠? 아마존 CEO죠. 제프 베조스인가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말은 필요 없어요. 지나간 거고 저도 마음 아파하지 않고 다시 기회가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러다가 제가 미국까지 생각했으니까 사실 이거는 좀 약간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미국에 안 가봐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생각을 돌려봤어요. 내가 CGV에 늦었는데 미국의 대형 이제 미국이 독감 퍼지고 있잖아요. 미국의 대형 영화관이 이제 미국 사람들이 우리처럼 영화를 많이 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미국의 감각 체감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미국의 1등 영화관이라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미국 사람들이 미쳤다고 물론 전 세계적으로 영화를 많이 보기 때문에 영화를 많이 만들겠죠. 미국이 영화 사업에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1등 CGV 같은 데가 있어요. AMC라고 엄청난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들어가면 3,000원이에요. 엄청 주가가 싸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불안하긴 한데 지금 investing.com에 들어가시면은 AMC 조회해 보시면은 최저가입니다. 물론 오늘 어제 9.5% 오르긴 했어요. 이미 바닥 쳤습니다. 근데 왜냐면 그리고 트럼프가 미국 사람도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영화관 더 안 가고 오히려 관객 쿼터제인가 더 제한을 뭐 관객이 만약에 100석이 있으면은 뭐 50석만 채우게 한다라든지 이런 제한제 리밋을 준다는 뭐 정책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정책을 하면 정부가 부조금을 줄 수밖에 없어요. 알게 모르게. 그리고 1등은 망하지 않습니다. 1등 영화관이 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건 약간 도박일 수도 있지만 우리 CGV하고 똑같다고 보면은 근데 사실 그래서 미국에 좀 지인이 있었으면 좀 물어보고 싶은데 기사 검색만은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서칭해보고 저보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영어 영문 기사 같은 거 좀 서칭해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넓히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미국 영화관이 아니고 중국 영화관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일본 시장, 일본 영화관은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보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글로벌리하게 선진국들 내 영화관들이 내 CGV를 놓쳤다 그러면은 다른 데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각의 폭을 좀 넓히면 기회는 많이 있다. 이제 그래도 너무 장황하게 저의 성공담을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실패다 말씀드릴게요. 스타벅스. 솔직히 제가 미국 주식을 처음 시작했고 그냥 아까 investing.com이라는 개념, 지수의 개념도 없고 일단 시작해봐라. 100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1만 원이라도 한번 시작해봐라. 그래야 배우는 게 많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마존보다 아마 좀 더 일찍 샀을 거예요. 제일 먼저 산 게 스타벅스입니다. 5년을 봐라라고 얘기 굳이 내가 썼던 게 똑같이 5년 차트를 뽑았습니다. investing.com에서 5년 최저점 언행가 2018년 6월 1일 날 48달러 43달러인가요? 48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3,000원 정도 됐었을 때가 2018년도에 있었어요. 2년 전쯤에 이 정도 되면은 오래 가지고 있으면 돼요. 사실 이거 왔었어요. 코로나 때 한 50선 40 후반선까지 갔습니다. 제가 그때 달러 못 깨있어서 못 샀어요. 그때 샀으면 그냥 장기 투자 오래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스타벅스 안 망합니다.
장담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스타벅스 가보셨어요? 한국에 스타벅스 가면은 절대 안 망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없나요? 아닙니다. 바글바글 거려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시작했을 때가 고점에서 샀어요. 80 얼마에. 폭망했죠, 지금. 근데 사실 이 경험이 좀 좋았어요. 나는 왜 그때 샀을까? 그래서 이제 사실 국내 주식으로 좀 자만감이, 그러니까 이걸 이미 이 손해를 만회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기 고점에서 샀는데, 저 고점에서 사면은 사실은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팔 거예요. 팔고 다른 저점에서 살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써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3월 18일이죠. 아까 말했지만 우리도 똑같죠. 2020년 3월 18, 19, 20일 최저였는데 어디까지 내려갔냐? 56.33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때 샀으면은 장기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5년 뒤 되면은 이미 2019년도에 90까지 갔어요. 5년 뒤 되면은 100 넘습니다. 50% 이때 샀었으면 100 넘어요. 5년 뒤 되면은 2025년 되면은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5천만 원 묻어 놓으면은 1억 되고, 1억에 이때 샀었으면은 2억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장기 투자. 가장 5년의 최저점에서 사가지고 최소 5년을 가지고 있어라. 망하지 않는 기업에. 안 망해요, 스타벅스. 네, 장담합니다. 5년이라 그랬어요. 1편 나왔지만 다시 한번 이 책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사실 정해놨습니다. 이 책에서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 야손 TV 말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매도의 규칙, 더 오를 가능성도 있지만 뒤돌아보지 않는다. 한국이 지금 코로나로 변동성이 심하다고 하지만 하루에 10%, 20%까지는 변하지 않아요. 사실 그래도 7%, 8%까지 가긴 하는데 정말 극단적인 종목 빼고 평균적으로 그래도 2, 3%에서 움직이고 4% 가기도 해요. 4%, 5% 가기도 하고, 그건 좀 많아요. 4, 5% 가는 게 되게 많아서 지금 사면은 그래도 단타 기준으로 은행 예금 이상은 벌 수 있다고 보고, 저는 4%로 해서 최근에 좀 매일매일 좀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뭐 회사 생활 안 해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회사 생활에서 주는 그 시드머니를 계속 모아놔야지 더 고지를 키워서 더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스타벅스 빼고는 손해 본 게 없는데, 스타벅스가 좀 컸죠. 진짜 멋모르고 그냥 뭐 불나방도 아니고 그냥 앞에 절벽이 있는데 뛰어내린 거예요. 그냥 뛰어내렸는데 어찌됐든 회복할 것 같고, 그냥 좀 뭐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은 코로나 좀 끝나고 그러면은 원상복귀는 할 것 같고, 원상복귀에서 조금 2, 3% 정도 오르면은 팔 겁니다. 팔고, 그리고 스타벅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50 정도 수준 오면은 추가 매수를 할 거예요. 왜냐면 그게 저점이라겠죠. 그 정도 사면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85달러 아주 고점에서 산 거는 팔아야죠. 그거는 너무 고점이야. 왜냐면은 이게 5년 뒤 고점이거든요. 왜냐면 그 너무 올랐어요. 솔직히 너무 올라. 2019년도에 2020년도 1월 달에 너무 미국 주식이 과도하게 과열돼 있었어요. 그때 몰랐는데, 왜냐면 인베스팅닷컴에 저 지수만 봤어도 제가 그런 실수를 하는데 그 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실수해봐야지 이런 교훈들. 처음부터 스타벅스 대박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미쳤다고 눈이 돌아가가지고 이 주식집 회사 생활 괜히 했다고 하면서 이제까지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아마 생각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팔 내사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무조건 이 원칙은 지켜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서 2% 내고 바로 빠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원칙을 깨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오늘은 사실 제가 이제 그래서 주식의 포트폴리오, 보통 포트폴리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주식의 포트폴리오도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물론 이렇게 포트폴리오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하면 주식 자체 포트폴리오가 있고, 그 다음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과 여러 자산들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주식이 그래도 현재로서는 수익률이 가장 좋은 것 같고, 짧은 시간 내에 단타로 하면 사실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이제 막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보면, 지금 사태를 봤었으면 사실 존니 대표를 작년 말에 만났었는데, 말을 믿고 만약 코로나 때 현대자동차가 6만 5천 원대 했을 때 올인 했다고 하면 지금 어땠을까? 이미 회사 그만뒀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정도로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근데 더 놔둬도 5년 내에는 망하지 않으니까 원래 가치의 한 30% 정도까지만 회복해도 이미 우리의 수익률은 그때 만약에 최저가 때 줍줍했으면은, 박앤셀 기간 때 줍줍했으면은 정말 로또절이 가라죠. 근데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론적으로 이게 제가 말하면서도 너무 흐뭇해하고 눈이 뒤집히네요. 그래서 마지막 야손TV의 야손님이 절 또 째려보고 있네요. 결론 한마디 더 마지막 정말 중요한 말 같아요. 하면 할수록 좀 많은, 특히 단타쟁이들은, 저도 단타쟁이들은 이거 맞는 거야. 주식은 마음으로 시작해서 마음으로 끝난다. 정말 맞습니다. 올팔내사 맞고, 그래서 제가 부제를 생각나시나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no, 주식 거리두기 yes 라고 한 게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주식은 마음다짐이고, 그냥 주식과 나의 거리를 좀 둬야 돼. 너무 가까이가 불타오르는 것을 시즌 이런 데 들어가면은, 물론 잘 들어가면 성공할 수 있어요. 지금 한진칼 이런 거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사실 저도 눈이 뒤집혀요. 딱 보고 있으면. 오늘도 CGV가 한 20% 이렇게 올라가는데 얼마나 눈이 뒤집히던데 그냥 들어갈까? 야, 근데 이거는 마음을 다스려야 돼. 내게 아니다. 만약에 주식을 몰랐다면 전혀 관심이 없던 거였는데, 올팔내사라는 원칙은 지키자. 붉은 빛일 때는 거리를 더 둬야 된다. 파란 불일 때는 들어간다. 오케이, 올팔내사. 이 원칙 지키시고. 근데 이게 제 지금 주식 방송이가 좀 웃긴데, 주식 내용이, 유튜브 내용이 사실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일종의, 너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시작하자마자 스타벅스로 막심하게 손을 받고, 최근에는 단타로 이득을 보고 있어요. 그거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 마음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것만 잘 지켜도 사실 모르겠어요. 이건 진짜 저의 자만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은 다 불타오르고 있잖아요. 거의 다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빨간색이죠. 그러면 거의 다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은 같이 빨간색이죠. 왜? 불타오르죠. 저번 주에 내놨어야 되는데, 이러잖아요. 근데 이건 내 몫이 아니다. 정확하죠. 내릴 때 사라 그랬잖아요. 지금 내리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안 살 거고, 내려도 너무 조금 내렸어. 이미 많이 올랐어. 그래서 안 살 겁니다. 이번 주는 저는 좀 관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주식이 마냥해서 미친 듯이 오를 수는 없어요. 다시 한번 내릴 때가 옵니다. 그게 폭락이 아닐지라도. 그래서 적당히 내릴 때가 와서 거리를 두면서, 그래서 이게 심리의 마음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거리를 두고 기회가 왔을 때 들어갈 겁니다. 이것만 잘해도, 그리고 기다립니다.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들은 담배값은 진짜 버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맞아서. 그리고 한 편 더 만들 생각인데, 이건 조금 더 아까 주식 포트폴리오 그 구성에 대해서 사실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고, 그거 나쁘지 않은 것. 제 나름대로의 나름 장기 투자. 제가 오늘 영상을 좀 유심히 들으신 분들은 제 철학이 약간 담겨 있었어요.
5년 이내의 최하점에서 산 것은 장기 투자해라. 그리고 아까 아마존이라는 글로벌리 우량주, 그리고 국내도 이미 우량주세요. 5년, 최소 5년 내에는 망하지 않는 기업이라면은 저가에 사가지고 장기 투자할 만하다. 이런 기법들. 근데 좀 위험하지만 그래도 이미 5년 내 너무 저가라서 단타로 적합하다.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좀 위험하다라는 것은 뭐죠? 거의 파산 직전. 남들이 무서워해. 근데 파산 직전에 가더라도 주식쟁이들은 저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도 왔다 갔다 해서 조금의 수익은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노리는 전략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종목들을 제가 다음 영상 때 좀 여러분한테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말이 길었었는데 거의 1시간 찍었네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언제나 행복하시고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